이 대통령의 대박 지시가 화제입니다. 마치 2020년 신천지를 때려잡는 그 순간이 생각나는데 해당 수사를 총괄하는 인물은 바로 윤석열 사단의 저승사자 김태훈 검사장입니다. 관련해 합수부는 통일교를 비롯해 신천지 등 종교단체들이 정치권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전반을 수사할 계획입니다. 기존 통일교 관련 의혹에 더해 신천지 관련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됐는데 이렇게 된다면 홍준표가 폭로한 내용에 대한 수사가 빠르게 이어질 것이고 국짐은 난리가 났습니다. 통일교 특검 외치더니 역으로 망하게 생겼습니다. 한편 검경 합수본의 경우 경찰 반, 검찰 반으로 이렇게 구성된 상황인데 특검 속도가 제대로 나지 않는 상황에서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관련해 민주당은 이 부분과 더불어 최근 터진 악재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분석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이 공천 헌금 관련해서 근절 방안이 당대표로서 있으십니까? 그 루머는 루머일 뿐인데 사실은 제가 17대 국회 초선으로 국회에 입성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정치개혁 그리고 개파 보스에 의한 공천 이걸 없애고 경선 제도가 처음 도입한 것이 2004년 17대 국회거든요. 그 이후로 이 공천 부정 이런 부분은 상당히 없어졌다. 과거에 비해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17대 국회 이전과 이후가 좀 그런 부분에서 달라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분기점이긴 한데 이번에 저도 상당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저는 뭐 이 외에 다른 일이 없다라고 믿고 있고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랬으면 하지만 네. 아예 없을 줄 알았는데 지금 물론 아직 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그 본인의 해명이 확실하게 나오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는데 그런 스캔들로 시끄러운 마당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든가 이거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이런 일은 저희가 어떻게 예상을 해서 그렇긴 할 하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발본색원 원천봉쇄 하는 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미리 경고하고 그래서 당장 제가 클린 선거 암행어사단을 제가 만들겠다. 그래서 단장으로 경찰 출신 이상식 의원을 어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17개 광역 별로 17명 비밀 요원을 만들어서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암행 감찰을 하겠다. 그 자체가 저는 굉장히 경고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공천은 중앙당에서 하는 것은 17개 광역단체장밖에 없고요.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은 시도당에서 하는 걸로 지금 분권화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뺏어올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또 그건 의미가 있는 분권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다시 뭐 뺏어오면 또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럴 생각도 없고 다만 중앙당에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겠다. 그래서 제가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게 뭐 제도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예. 네. 사람 마음속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네. 뭐 요즘 좀 유행이 되는데 시스템 에러냐, 휴먼 에러냐 이런 얘기 하던데 이거는 시스템 에러라기보다는 휴먼 에러에 가깝죠. 자, 그리고 이것도 좀 어려운 질문인데 3대 특검이 성과도 있었지만 미진한 대목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3대 특검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고 수고했고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부족했고 또 수사방해 진술 거부, 영장 기각 등으로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은 다 모아서 하자. 그리고 미진한 부분 이외에 특검 출범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사건들, 새롭게 알게 된 사건들은 추가해서 하자. 그래서 미진했던 부분은 다 포함을 하는 거고요. 미진한 부분에 대한 리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새롭게 추가되는 것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엄에 협조했거나 뭐 부하 수행을 했거나 하는 혐의가 있다면 이 부분도 철저하게 들여다보자 이런 거고요. 또 특검 출범 이후에 박성재, 김건희 문자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과 관련된 것 그리고 또 비화폰을 사용하면서 공무상 비밀 누설을 한 것은 없는지 이런 부분. 이건 새로 규명할 부분들이고.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존에 의심되었던 대목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대목에 대해서는 뭐 이게 구조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뭐 예를 들어서 검찰이 좀 태만했다든가 네. 사보타지를 좀 했다든가 또는 그 외에도 뭐 영장 기각도 분명히
영향을 그렇습니다. 끼칠 것이고. 근데 이제 영장 기각은 내란 전담 재판부가 발족하면서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고, 문제는 검사 중심으로 가느냐 혹은 수사에 강한 경찰 중심으로 가느냐, 이 의견도 분분하잖아요. 저는 검찰과 경찰이 합동으로 협력해서 하는 체제가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검찰이 지휘하고 경찰이 지휘를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을 경찰이 주도적으로 팀장을 해라. 뭐 이런 형태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런 형태. 그런 가리마도 타줘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의 의심을 받고 있지만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은 것이 노상원 수처분. 그렇죠. 도대체 누가 불러줬느냐. 그리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양평고속도로 같은 부분이 맞아요. 아직 미궁에 빠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도대체 비상계엄 내란을 언제 누가 왜 김건희는 그렇죠. 거기에 김건희 씨는 연루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갈 때까지 가보자. 갈 때까지 가봐야죠. 네.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만약에 2기로도 부족하면 그 대목만 따로 떼서 또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끝을 보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차 특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미진한 부분을 2차 종합 특검을 하잖아요. 그래서 미진하면 이제 총정리 특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해운을 보면 참 저쪽 애들은 더럽게 살았구나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저는 청문회를 통과했으면 합니다. 아군은 늘리고 적군은 고립시켜야 합니다. 지난 대선 때 김문수를 찍은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의 42%입니다. 전 그 모두를 극으로 몰고 싶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 주변 어딘가에 살고 있는 소시민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소구력을 갖는 방법 중 하나는 저들에게 익숙한 인사들 중 누군가를 발탁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해운 의원이 지명되자마자 적폐 코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해운 의원 흠집내기 위해서 말이죠. 이건 이해운 낙마가 아니라 저쪽 진영의 인사들의 경고하는 것입니다. 더는 넘어가지 마라. 더 넘어가면 우리 망한다. 그겁니다. 물론 그것이 이해운을 그 자리에 앉혀야만 한다는 이유가 되지는 않겠죠. 다만 그것이 저들 중에 이해운에게 호의적이었던 그 어떤 누군가에게는 이재명 정부가 확실히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등용을 하는구나. 국민 통합을 위해 일하겠다는 그의 말이 최소한 거짓은 아니었구나. 라는 스토리로 흘러갈 겁니다. 또한 국힘당은 어떻게든 민주당과 극명하게 대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로 먹고 사는 정당입니다. 이해운에 대한 번개 같은 제명 조치가 그걸 말해줍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국힘당 속 좁은 처사와 이재명 대통령의 폭넓은 인사기용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중한 의견 댓글로 많이 부탁드리며 오늘만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